안녕하세요. 세레리아입니다. 우리 집에는 화병이 참 많아요. 아들과 딸이 어렸을 때 도자기 공방에서 빚어온 건데요. 나름대로 멋스럽습니다. 오늘은 저의 딸이 4세 때 무늬를 빚어서 붙인 찌그러진 화병을 화분으로 만들 건데요. 구멍을 뚫는 과정을 보여드릴 거고요. 이 화병에는 개발선인장을 올릴 건데요. 개발선인장 분갈이 과정과 분갈이 시기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이는 화병인데요. 어린 딸이 무늬를 눌러서 붙이다가 화병이 저렇게 찌그러졌어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반듯한 화병보다 이렇게 울퉁불퉁 찌그러진 모양이 더 재미있습니다. 이 화병에는 배수구멍이 없어요. 배수구멍을 지금부터 뚫을 건데요. 우선은 테이프가 필요한데 청테이프가 가장 좋고요. 물론 다른 테이프를 사용해도 됩니다. 저도 청테이프가 없어서 이 테이프를 사용할 거고요. 안에 이렇게 테이프를 붙여줍니다. 그리고 뒤쪽에도 구멍을 뚫을 위치를 제외하고는 테이프를 붙여줄 겁니다. 이렇게 테이프를 붙이면 망치질을 했을 때 충격을 덜 받아서 화병이 깨지지 않고요. 화병뿐만이 아니라 도자기나 항아리 등의 구멍을 뚫을 때도 같은 방법으로 뚫으면 됩니다. 안에는 충전재로 이렇게 수건을 가득 넣었고요. 충격을 흡수하도록 했고요. 그래야 깨지지 않으니까요. 못은 시멘트 못이 단단해서 좋고요. 다른 못은 휘어집니다. 망치를 못 찾아서 다른 도구로 이렇게 살살 두드려서 이렇게 구멍을 뚫었는데요. 이미 뚫어진 이 구멍 주변으로 조금씩 더 뚫으면 되는데요. 구멍의 크기는 원하는 크기보다 지름을 한 1cm 정도 적게 뚫어야 나중에 다듬으면 구멍의 크기가 더 커집니다. 우선은 이렇게 테이프를 떼어 볼게요. 잘 뚫어졌죠? 지금 모양이 부정형이니까 주변을 콩콩콩 쳐서 모양을 다듬으세요. 세게 치면 안 되고요. 원하는 크기만큼 뚫었는데요. 저는 배수구멍이 큰 화병을 좋아해서 아주 크게 뚫었습니다. 이렇게 테이프도 치우고요. 아주 크게 뚫렸지요. 이 용토는 제가 영상 찍을 때마다 남아있는 용토들인데요. 저는 이 용토를 재활용할 거예요. 우선은 용토를 혼합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상토와 강모래와 펄라이트 그리고 훈탄을 아주 조금 섞었고요. 토양살충제를 조금 넣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토양살충제인데요. 토양살충제가 없다면 계피가루를 넣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모두 혼합해서 적당한 비율로 용토를 만들었고요. 이렇게 구멍보다 넉넉한 사이즈의 깔망을 넣었고요. 저는 여기에 배수충을 아주 두껍게 깔을 건데요. 다른 방법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페트병을 사용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런 일회용 용기를 이용해서 만들어도 됩니다. 일회용 용기를 못을 달구어서 구멍을 뚫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깔망을 스카치 테이프로 고정한 다음에 넣어도 되고요. 아니면 양파망 같은 거 사용해도 됩니다. 이렇게 붙인 다음에 안에 요거를 넣으면 스티로폼을 넣지 않아도 배수층이 어느 정도 깊이가 만들어집니다. 이 화병은 입구가 작기 때문에
배수층이 이 정도로 두꺼운 게 좋고요. 개발선인장인데요. 원종이고요. 추운 베란다에 있어서 조금 마른 상태인데요. 조금 해가 덜 들더라도 당분간은 거실에 들여놓을 겁니다. 화분에서 식물을 분리한 다음에 겉에 용토는 털어내는데요. 처음 재배하시는 분은 용토를 다 털어내면 뿌리 몸살이 심해서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만 털고 식재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화병은 입구가 작기 때문에 이 용토는 보습성이 높아서 조금 더 많이 저는 이렇게 털어냈습니다. 특히 겨울 분갈이의 경우 용토를 완전히 털어내면 회복하는데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려요. 그래서 봄 분갈이랑은 조금 다릅니다. 이렇게 많이 털어냈고요. 이제부터 식재를 할게요. 깔망을 안에다가 이렇게 넣겠습니다. 이렇게 입구가 작은 화병의 경우는 용토가 보습력이 좋으면 좋지 않고요. 배수층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 높이까지 배수층을 깔았고요. 굵은 난석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화병을 선택하실 때는요. 이렇게 입구가 작으면 식물을 식재하고 나서 수분 증발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 재배하시는 분들은 화분을 선택하실 때 이 화분처럼 위가 넓은 화분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아요. 그러면 식물을 심고도 여유 공간으로도 수분이 증발합니다. 그래서 과습도 예방할 수 있고요. 금방 혼합한 용토를 채우는데요. 너무 위까지 채우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식물을 올려놓고 주변에도 용토를 채워서 이렇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아래쪽에는 배수층을 두껍게 깔았고요. 용토는 여기서부터 요만큼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화병 입구에 비해서 지금 식물이 좀 많은 편이에요. 재배하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식물의 양을 지금 식물의 3분의 2 정도만 심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심고 아래쪽으로 공기가 흐를 수 있게 지지대를 사용해서 조금 더 아래쪽에 공간을 확보할 겁니다. 봄꽃이니까 봄에 꽃 피면 아주 예쁠 것 같습니다. 겨울에 이렇게 분갈이를 했는데요. 일반 가정에서는 웬만하면 봄에 분갈이 하는 걸 권해드리고요. 봄에 꽃이 피는 개발선인장은 봄에 꽃을 보고 나서 분갈이 하던지 아니면 여름이 지나서 9월에 분갈이 하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겨울에 꽃이 피는 가재발 선인장의 경우는 봄에 분갈이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런데 식물을 많이 재배하는 사람들은 분갈이 시기를 모두 지킬 수가 없어요. 저는 봄에는 둥근 선인장과 아프리카 식물 분갈이를 할 건데요. 이번 주부터는 개발선인장처럼 분갈이 시기에 조금 더 제약이 약한 식물들 위주로 분갈이를 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